2025년도는 지난 시장하고 명확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속성이 좀 달라졌어요. 1년 동안 10배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락장에도 기술의 흐름만 보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로비스트들하고 인터뷰했던 이제 기자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번 연도 8월에는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 현재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25년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지난 어떤 상승장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 상승장에는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21년도와 이제 22년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오른 후에 다른 어떤 저시총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두 사이클 정도가 이런 식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5년도는 사실 지난 시장하고 명확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결국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속성이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자금이 리테일 자금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 혹은 소중형 어떤 투자사들이 사실 투자를 하는 수단으로 들어왔던 시장인데, 현재는 글로벌 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큰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모두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별적인 이제 코인들만 오를 수 있는 시장이라서 좀 지난 어떤 상승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RWA라고 하는 섹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블록체인의 핵심은 토큰화다. 그래서 그럼 토큰화를 무엇을 할까 했을 때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토큰화하게 되면은 단일된 어떤 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크다 생각해서 RWA를 다루는 섹터들이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당연히 이더리움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도 사실 이 축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이 스토리 프로토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플럼이라고 하는 RWA 어떤 체인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에서 좋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역시나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죠. 그래서 AI도 블록체인과 결합됐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한 1, 2년 정도 이제 리서처들끼리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건 뭐냐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게 명확하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보안성이죠.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고, 단점은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은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보안성이 약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누구나 인공지능이 학습해가지고 그 어떤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지를 많이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결합이 된다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서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하나의 큰 논리였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도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지켜주면서 이 수익을 어떻게 보면 원 저작자의 그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블록체인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RWA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큰 이제 축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그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이 따라왔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은 트럼프 취임 때 분명히 왔었는데 알트코인 불장이 곧 올 것으로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왜 이제 시작했던 게 전 개인적으로 2023년도 10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10월 부근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라는 오보가 나왔었거든요. 오보가 이제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솔라나에서 이제 밈코인이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봉크라고 하는 밈코인이 있는데, 이 밈코인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알트코인에도 사람들이 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가 어떻게 본격적인 이제 상승의 좀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상승을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 느끼고 있었냐면, 블록체인에서 투자 자금들이 이 순환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디파이 시장의 금리를 보면 됩니다. 이 디파이 시장의 금리는 중앙화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으로 금리가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상승장이라 느껴서 혹은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어떤 자산들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합니다. 차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 디파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장에는 이 금리 자체가 1% 미만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라 사람들이 생각해서 결국 차입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여기에서 갑자기 1%대 어떤 금리가 3%에서 4%까지 넘어가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디파이의 금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장인지 하락장인지를, 그러니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디파이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진 이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간의 이름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모두 수익을 올리는 알트코인 투자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그 알트코인 자체를 투기다 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알트코인도 역사를 좀 그 공부를 해보면요, 사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가치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이제 선보이고 이제 큰 가치를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와 솔라나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활용해서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탈중앙화 금융 섹터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이 탈중앙화 금융 섹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코인의 가격 시세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필요했고, 이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검증하는 사실 기술들이 이제 오라클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체인링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뤘던 사실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나오고, 기술이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의 변화를 보면 사실 상승장과 하락장 상관없이 소익을 올릴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제 의미 없는 가격으로 간다, 뭐 이더리움도 죽었다, 이런 말 많이 했었었는데, 23년도에 오히려 레이어 2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레이어 2들의 데이터를 그러면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바구니 자체는 너무나 좀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속력을 느리게 만드는 주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었고, 이 셀레스티아가 이제 이더리움이 만든 레이어 2와 이제 좀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레이어 2에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셀레스티아가 만든 굉장히 효율적인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셀레스티아가 만든 이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그러니까 DA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DA 레이어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셀레스티아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바이낸스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하루 하면은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10배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럼 하락장에도 기술의 흐름만 보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상승장에는 사람들이 사실 오르는 코인이 가장 좋은 코인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이 상승장은 짧고 하락장은 항상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기술의 변화를 좀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하락장 국면으로 이제 전환됐을 때 손실도 줄일 수 있고, 또 하락장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좀 정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역대까지 사실 1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역사는 한두 시간 만에 공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마다 어떤 코인들이 올랐었는지를 좀 복기하다 보면은 자신들만의 어떤 투자 어떤 좀 관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이 올해 상반기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이 이제 고점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 기존에 이제 사실 왔던 이 상승장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섹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RWA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AI, 인공지능 때문에 일어났었던 현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RWA는 결국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거고, 그럼 그 토큰화를 해서 유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사실 리플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스위프트 국제금융망을 이제 대체하겠다고 사실 나온 것이 리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이번 상승장에는 우리가 원했던 결국 금융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리플도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계속 탔었었고, 실질적으로 ETF도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도 그때 당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홀더들이라고 하죠. 이제 코인을 갖고 있는 홀더들, 특히 리플은 한국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리플이 상승했던 시점에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 말은 즉 미국 사람들도 결국 리플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이 드디어 오랫동안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조금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 그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24년도 초에 뭐 엔비디아나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사실 이 논의 자체가 2024년도 하반기에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AI가 모든 어떤 단순 업무들을 대체할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뭐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솔라나인 생태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이 사실 흔히 부르는 제로 투 원을 했거든요. 결국 나오자마자 투자자도 없는데 갑자기 시총이 3조 원이 되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런 어떤 좋은 흐름 때문에 결국 전체 어떤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최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달러 스테이블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먼트 시장 자체를 바꿀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페이먼트 구조 자체가 우리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은 뭐 핸드폰에서 뭐 원화를 갖고서 소액 결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페이먼트 기술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법적 화폐들은 이 해외에 어떤 송금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냐면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사장님들한테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라고 말할 정도였대요. 왜냐하면 원화를 다른 나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또 더 나아가서 오래 걸리잖아요. 결국에는 중간 은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모두 이 일을 처리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중간 은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비싸지는 거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지갑에 그냥 즉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라 불리던 메타도 자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리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재가동시킬 거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정 화폐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신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만들어서 그들한테 그걸로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지금 사용하려는 추세이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자랑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할 처는 결국 페이먼트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시장 자체를 한 번 더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데 미국 정부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킬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들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제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관세 전쟁 때문에 그 골이 깊어지고 있고 아직은 해결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이제 입찰에서도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이나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된 것들만 미국에서 유통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려버렸거든요. 그 말은 즉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뭐 블록체인 자금이 뭐 얼마나 있다고 이게 영향이 끼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국가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 두세 개가 매수한 어떤 국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매입한 국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커져서 모든 어떤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결국 새로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은 반기고 있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계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로비스트들하고 인터뷰했던 이제 기자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보통은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될 거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은 3년 생각했다고 해요. 어차피 말이 나오면 한 3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뭉개졌다가 3년 후에나 움직이겠지라고 했는데,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번 연도 8월에는 이게 이제 끝날 거라,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한테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요한 이제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알트코인 시장에도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뭐 물론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1달러를 입금하면 결국 블록체인 내에서 1달러에 상응하는 코인을 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으면 이 발행한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잉여 자금을 놀리는 겁니다. 투자를 하던 아니면 이거를 뭐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던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디파이로 흘러갈 겁니다. 결국 디파이는 글로벌 여러 어떤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금융 체계인데, 이 안에서 중앙화된 어떤 기구들이나 은행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결국 그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한테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예치만 하더라도 적어도 8% 이상의 사실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로 유입이 된다면 가장 수혜받을 거는 사실 랜딩 프로토콜이죠. 결국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이 가장 유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랜딩 프로토콜들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베라고 하고 우리는 에이브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해외는 아베라 부르는데, 이 아베라는 게 핀란드어로 유령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아베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에서 오랫동안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결국 주목받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 알트코인이나 다른 이종 코인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 이 바꿀 때 뭐 어떻게 바꿔야 되냐?
결국 토큰을 수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인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누가 있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니스왑이 자신들의 서비스가 출시된 후로 거래된 대금이 5트릴리언 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없이 현물로 5트릴리언 달러가 거래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거래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유니스왑은 미국에 IPO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정도로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어떤 유니스왑도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꿀 때 수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을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디파이를 더 좋아하시고 깊이 들어가면은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사용할 만한 좀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이제 팬들이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고 있으면 8% 정도의 이자를 추구할 수 있는데,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데, 팬들을 가져가면은 채권을 토큰화 시킨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 하면 원금과 이자가 있고 만기가 있어요. 이거를 다 분리해서 토큰화를 시켜서, 만약에 나는 이더리움이 좋다, 혹은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1년 동안 안 찾아가도 돼. 대신에 이거를 만약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팬들이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디파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고요. 디파이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디파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